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투자 시장이 많이 뜨겁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 학과 소개도 좀 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변동성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더욱더 귀 기울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와 투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사실 책도 하나 썼고요. 조만간 그래서 신간도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 제 책 소개하려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어떤 걸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유튜브로 경제를 공부하실 때는 학교 수업보다 다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유튜브니까 대충 들어야지 뭐, 그러면 진짜 큰일 나십니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예. 학교 수업과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수능 세대인 분들도 계시고 학력고사 세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수능 세대나 학력고사 세대인 분들 어느 분들이든 간에 우리 국어 시험 볼 때 듣기 평가라는 거 보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듣기 평가에서 만점 맞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듣기 평가 만점, 물론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친구들은 만점 맞는 사람들이 꽤 있겠다 싶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위 20% 학생 이내에 들지 않고서는 대부분 듣기 평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틀려요. 자, 무슨 소리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잘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능에서 내가 잘못 들으면 그냥 하나 문제 틀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잘못 들으면 이거는 내 금쪽 같은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요즘 안타까운 게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 저는 다 친한 거 아시잖아요. 라디오 진행하면서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공동으로 방송 출연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지인들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교수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대표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끼리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든 사람의 주제 하나가 저희들이라고 다 맞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나마 우리가 3할때 타율을 치다 보니 그래도 방송에서 불러주는 거고, 모든 투자가요 10개를 투자하면 10개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4할에서 5할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타자가 4할 타율이면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인 거예요. 백전백승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개를 추천드렸다가 그중에 3, 4개가 딱 잘 되면 야, 저 사람 괜찮네. 그리고 10개 투자하면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위험 관리 차원에서 어느 게 기대와 달라지면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문가의 장점이 그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네 하면 바로 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매매가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손절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수익, 조금 손실 이런 게 있다가 나머지 2, 3개가 빵 터져서 그 7, 8개의 그냥 또이또이한 수준을 다 제끼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데 어쩌다가 방송 들었던 분이 내가 10개 투자하는 얘기 방송 30분, 1시간에 그 10개를 어떻게 다 설명드립니까? 하나도 풀리 설명 못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 대충 얘기 듣고 장점, 단점 얘기 듣고 저번에 해서 그거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나아요. 뭔가 추천을 했거나 추천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저것도 괜찮은가 보네 해서 들어가셨다가 이건 제대로 듣고 한 거니까 그래도 난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추천을 한 게 아닌데 추천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술 한 잔 거하게 들어가면 너무 이제 본인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죠. 형님, 아니면 정호야, 내가 그 추천 안 했거든.
형님이 뭐라 하셨는데요?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 이게 내가 추천한 거니? 추천 안 했는데. 그지? 근데 그분은 내가 추천했대요. 이래버리면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댓글도 봤더니 아무도 이걸 추천이라고 안 들었는데 그분만 추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뭔 소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유튜브는 별거 아니니까 대충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이거 좋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도 한번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좋은 기업이다라는 게 니콜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냐? 이거는 저도 얘기하고 만약에 오해하셨다라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는데요. 제가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그때 투자했었던 전체 맥락을 들어보시면 국가 차원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알토란 같은 회사들 투자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어붙인 거예요. 그럼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 몇 개 우리 꼽아볼까요?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LH공사 다 투자하기 적합한 회사들인가요? 이 AI 그 시대에? 아니잖아요. 국가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미션들 아젠다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 기업이 혼자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투자로 지금 성과를 낸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 그 회사 보면 재무적으로 여러 가지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회사가 국가를 위해서 참 많아야 되는데 말이죠 라고 말씀드리는 걸 이야, 이 회사 좋은 회사네, 투자해야지.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살을 붙여야 돼요. 자, 이러면 이게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투자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 이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럼 그 컨텐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텐츠라는 게 나름대로 기승전결로 이것도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으로 제 내용을 들으셨다면 여러 가지를 짚어드렸겠죠. 근데 책도 아니고 이게 진짜 제 방송 콘텐츠 20분인데 한 기업 하나를 우리가 세미나 하거나 할 때 애널리스트를 1시간을 우리가 투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주고 나서 약간의 Q&A까지 더해요. 그럼 딱 한 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다음 궁금증에 대해서 메일을 하거나 전화로 그 애널리스트에게 다시 상담 요청을 합니다. 이 나름대로 과정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 세미나가 일어나기 전에 펀드 매니저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 할까요? 상당한 사전 학습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그 세미나는 상당히 밀도감이 훨씬 높아요. 네. 자, 그런데 유튜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 대중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더 면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혼자 오해해서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저도 너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저는 그럼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유튜브 알고리즘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은 몇 개 채널들 당연히 국내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보는 고수분들, 사실 그 자주 보는 고수분들 중에 일정 부분은 저희 학과 교수님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정말 고수들, 고수라서 투자로 내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실패하지 않거나 실패를 적게 하는 거, 실패만 적게 해도 우리가 다음 찬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실패를 적게 하려면 내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바짝 내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든, 저는 이건 분명히 이게 투자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뭐 우리 학과 소개도 하는 자리지만 이게 진짜 인생의 진리이긴 한데 우리 역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간신배들 때문에 어떤 왕조가 무너졌다, 어떤 왕이, 어떤 뭐 황제가 무너졌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요 몇천 건이 뭐예요?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신배의 역할이 뭡니까?
귀에 너무 달달한 얘기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정말 들을 때 내 귀에 너무 거슬리는 얘기, 어떨 때는 내 가슴에 못질하는 얘기인 것 같은 걸 가끔 해줘야, 그래 진짜 내가 너무 자기 합리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만 금쪽 같은 돈을 잃어버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2차 전지 때 정말 각광받아서 진짜, 야,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의 주가가 100만 원 이상 갔던 회사들 뭔지 아실 겁니다. 하나는 상패까지, 하나는 진짜 야, 내 인생에 다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쳐다보는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두 회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들 한 번이라도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댓글이요, 와,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그분들 전략이라고 해야 될지 심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네거티브한 얘기가 많아지면 실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선 네거티브한 얘기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저놈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네, 이런 심정적인 기저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회사에 하셨다가 정말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냥 그런 얘기를 무작정 막고 악플이나 어떤 냉소주의 이런 걸로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찾아다니면서 듣고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한 번 되짚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과 같은 믿음에 한 종목에 대해서 뚝심 이씨 뭐 정말 떡상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큰 손실을 안 받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뭐 중산층 이상보다는 그래도 제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크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언제든지 세컨 찬스는 또 옵니다. 또 와요. 이번에 반도체 특수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비트코인 시절도 있었고, 그 전에 또 코로나 때 또 우리 코스피 3천까지 올라간 기회들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회는 또 와요. 그래서 조금씩 워렌 버핏이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천천히 부자가 되면 어때? 한 해 한 해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래서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유튜브는요.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 귀에 단 얘기들, 내가 좋아하는 얘기들 것만 쭉 듣다 보면 굉장히 크게 한번 낭패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을 때 학교 수업처럼 면밀하게 듣지 않으면 낭패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유튜브를 그렇게 하거나,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된다? 아예 유튜브를 약간 끊는다는 표현보다도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재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한번 주신 거예요. 박 교수가 한번 학과를 만들어서 야간 대학원에서 그냥 우리 직장인들이나 전업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은퇴하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투자를 좀 재밌게, 그래서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라고 처장님하고 대학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히 제가 신설학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투자분석학과라는 이름도 제가 한두 개 안 들여서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윗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실물투자분석학과 박 교수가 지향하는 바랑도 딱 맞고 우리 실물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투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될 것 같으니 한번 해보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또 많은 선입견과 오해로 잘못 리스닝이 되는 그 기회를, 진짜 이게 학위제니까, 그래도 야간이지만 학위제니까 2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야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질문도 하고, 아니 교수님 아까 수업에 1교시 때 잠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럼 당황해요.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들리세요? 여기 저 그렇게 들으신 분 또 있으세요? 했는데 만약에 전부 다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 그건 제 잘못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말을 표현을 잘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중히 제가 사과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학교 수업이니까 오프라인에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 학교 수업에서 투자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식을 배울 때는 그런 걸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저도 대학 교수직을 가지고 강의한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잘못 발언한 게 많았겠습니까? 잘못 들은 게 많았겠습니까? 잘못 들은 게 많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목소리 높여가면서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피 같은 돈 잃어버립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 좋은 기업이고 필요한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들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없어진 게 우리 한두 개입니까? 거기다 왜 돈을 넣으세요? 제가 국가에 필요한 기업, 좋은 기업이라고 했지. 앞으로 이런 유망한 기업, 이런 유망한 분야에 뭐라 할까요? 관심 두고 있다라고 했지.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확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내 피 같은 돈을 들어가는 거니까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들을 때 판단할 때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요즘 너무 낭패 보신 분들도 많아서 그리고 또 삼전 하이닉스가 올린 주까지 다른 종목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예. 바로 그래서 이럴 때 더 체계적인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귀에 거슬리는 걸 들으셔야 돼요. 저희 학과 교수진들 중에서는 저 사람은 왜 박 교수가 겸임 교수로 모셔왔지? 제가 몇 번 삼고초래가 아니라 십고초래해서 모셔온 분들이 다예요. 그런데 저 교수님은 박 교수님하고 견해가 많이 다르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제 옆에 둬야 됩니다. 왜? 저도 실수하고 실패하겠죠. 어떻게 계속 저라고 계속 성공만 합니까? 그럴 때 그걸 바로 잡아줄 사람이라면 제 견해랑 정반대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랑 견해가 다른 사람을 옆에 끼고 있어야 제가 그게 자꾸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이거 진짜 저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잡은 거예요. 아유, 박 교수님, 그 학과 저 들어가 봤는데, 어떤 분 그 수업 있더라고요. 아유, 그분 맨날 틀리던데, 뭐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적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그분 말씀이 이제 주구장창 맞는 시점에 도래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 그분도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죠. 그리고 양쪽 의견을 다 들었을 때, 그래, 다 들어보니까 이거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스토리텔링으로 교묘하게 어떤 쪽이 유망합니다. 어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상대방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죠. 예. 자, 그래서 제 학과도 저희 그 제자분들께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학습할 기회 드리고 그리고 같이 논의해서 뭐 동아리 비슷하게 본인들끼리 투자하려고 벌써 모임도 만들고 공동 뭐 경매하려고 뭔가 자금도 서로 집행해 보려고 하고 별의별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하면 뭐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이건 이제 사적 관계가 된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된 거니까 야 거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아유 지점장님 본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도 거기라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교수진 중에 누가 그쪽 전문가니까 그분에게도 한 번 더 코멘트 하셔서 그리고 한 번 더 논의들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드리고 합니다. 자, 그만큼 투자는 단순한 거 아닙니다. 유튜브로 투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학교 수업과 달리 유튜브인데 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진짜 유튜브 켜놓고 메모해가면서 다시 내가 저 사람 걸 오해 안 했는지 논리적으로 내가 점핑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서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면 댓글도 한번 봐주세요. 댓글에서도 다 같이 그렇게 듣고 있었는지. 만약에 유튜브만 가지고는 제가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투자했을 때 계속 잘 좋은 성과를 못 낸 이유가 조금 나쁜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입학하셔서 체계적으로 배우세요.
야간대학원, 직장인들, 40대, 50대, 또 30대가 추측이 된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